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신가요? 저는 20대 직장 여성으로 현재는 남편과 이혼해서 홀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저를 힘들게 해온 데다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인간들과 떨어지고 나니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느껴지는데요. 주변에서는 혼자 살아가게 될 저에 대해서 걱정을 해오지만 울타리가 아닌 족쇄나 다름없었던 시부모님들과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나니 무엇이든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허구한 날 로또 복권만 사면서 돈을 탕진하던 남편과 뻔뻔하고 사납기 짝이 없던 시모에게 참고만 살아오던 제가 이혼으로 복수해준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보, 나 주식이 떨어져서 그런데 30만 원만 출금 좀 해봐라. 로또 복권 좀 긁어서 만회하게. 주식이 떨어진 거랑 로또 복권으로 만회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래? 오히려 그러다가 돈 더 잃을 수도 있잖아. 이 사람아, 운이라는 건 원래 총량이 있는 법이야. 주식으로 꼬랐으니까 로또 복권으로 채울 수 있게 조상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냐? 나 왠지 꿈도 좋았던 것 같으니까 올 때 현금 두둑이 뽑아서 오기나 해.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 이럴 때가 아니잖아. 아버님 당뇨에 몸도 안 좋으셔서 쓰러져 있으신데 병원비 나중 생각하면 미리 모아야 하지 않겠어? 이러다가 병 더 커지시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돈을 써. 어차피 푼돈 모아봤자 인생 이렇게 가난한 상황에서 못 벗어나. 한 방 크게 터뜨리려면 주식이든 복권이든 딱 붙잡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당신은 허구한 날 집에서 백수나 다름없이 집에만 있고 아버님 병 터지고 요양원 겨우 한 달 쓰고 그 뒤로는 돈 없다고 내가 다 돌보고 있잖아. 우리 1년 넘게 살아오던 집까지 팔아치워서 합가까지 한마당이면 당신도 생각이라는 걸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 거참 로또 복권 오늘 운이 엄청나게 좋아지려고 그러나. 마누라 잔소리 때문에 아주 기분이 잡치네. 당신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증권회사 때려치울 때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 나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해놓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상황 바뀐 것 좀 봐. 일은 나 혼자 해. 집안일도 내가 맡아. 아버님 병시중까지 해야 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통 모르겠다. 말은 똑바로 하자. 일을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프리랜서처럼 집에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 크게 터지면 너 월급 내가 1분만 해도 벌거든. 그리고 집안일은 네가 당연히 해야지. 여자인데.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더니 이제 당신도 어머님께 완전 다 물들었구나.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숨기고 있었던 거야? 닥치고 올 때 돈이나 들고 와. 30만 원이라고 분명히 내가 말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합가까지 하게 되고 남편은 직장을 그만둔 상황이라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제 책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직장일에 집안일에 당뇨를 앓으시는 아버님의 병시중까지 정신이 없던 중이었는데요. 몸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힘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가족들이 저의 고생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네가 이 집에서 든든하게 기둥처럼 버텨주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가끔 내가 모진 말 한다고 하더라도 본심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조금만 더 고생하자꾸나. 언젠가 우리 집에도 볕들 날이 오지 않겠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힘이 나네요. 사실 그이가 집에서 손 하나 꼼짝하지 않아서 아주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문제야 내가 말은 해보겠지만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런 집안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니 싶다. 정 힘들면 내가 도와줄 테니 네가 혼자서 해보고 나한테 말을 하든지 하거라. 그러고 싶은데 요즘 많이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요. 어머님께 제가 부탁드리기 죄송스러우니 남편한테 한번 다시 말을 해볼게요. 너 시애미가 고맙다고 하면서 눈치 봐줬더니 말이 우습게 들리니? 내가 분명 남자가 할 일이랑 여자가 할 일 구분하라고 말했잖니. 왜 자꾸 명호를 끌어들이려고 그래? 그럼 어머님은 이대로 계속 아버님 아프신데도 요양병원 안 보내실 생각이세요? 저 혼자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너무하세요. 내가 약속하마. 우리 명호가 주식 일을 그래도 하고 있잖니. 걔 증권회사에서도 에이스였으니 앞으로 하는 일 족족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잠시만 네가 좀 희생해 주렴. 네가 아니면 이 일 감당할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이렇게 시어머니가 부탁한다. 응? 어머님이 하신 말씀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이 한 약조를 따르겠다고 대답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뇨 외에도 다른 합병증까지 겹쳐서 더 위중해지신 아버님의 병수발을 저 혼자 책임지고 집안일에 직장까지 생활하다 보니 잠을 제대로 잘 틈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빠,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주변에 법 좀 잘 아시는 분들 없으신가? 변호사라든가 법무사 쪽으로 빠삭하신 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전 서방이랑 이혼이라도 하게? 잘 생각했다. 진즉에 그 집안에서 탈출하라고 하는데 왜 버티고 있나 했어. 이혼해서 탈출하려는 건 맞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니? 이혼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야, 이거사. 생각을 해봐. 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한다고 해도 내가 고생한 것만큼 충분한 위자료 받기가 애매하잖아. 그리고 내가 했던 고생들 인정받을 만한 증거며 자료도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꼬박꼬박 보고하면서 내가 병간한 거며 집안일 한 거며 직장일 한 것까지 깡그리 다 남겨놓을 생각이거든. 그래야 이 집안 돈 뜯어내서 내가 고생한 대가 받고 결혼 후에도 자립할 수 있지 않겠어? 조금 더 무르익었다가 이혼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다가 네가 너무 힘들까 봐서 걱정이다. 정말 이유는 돈 하나 때문이니? 결혼 전에는 새삼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것처럼 나 속인 남편이며 무던한 시모인 것처럼 속인 그 인간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그래. 내 인생 갈아 넣어서라도 이 집안에서 조금 더 버텨서 돈 충분히 뜯어낼 거야. 그러니까 제발 믿고 따라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그걸 따르도록 하마. 그 사이에 사돈이며 전서방한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구나. 그렇다면야 내가 변호사분이랑 상담할 일도 없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하여튼 주변 분 중에 좋은 변호사분 꼭 알아봐줘. 알겠지? 바로 이혼하고 싶었지만 남편과 시모에게 엄청난 귀책이 있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제가 위자료를 받기에 유리한 증거들도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저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시간이 흘러갔고 제가 순종적으로 굴며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남편의 주식 일은 잘 풀릴 기미가 전혀 없었죠. 올 때 60만 원 뽑아와. 오늘 완전 주식 말아먹은 날이라 로또 복권으로 만회하게. 여보, 제발 좀.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당신이 로또 복권으로만 날린 돈 합치면 벌써 2천만 원은 되겠다. 중독 치료부터 받고 제발 주식 일에 매진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좀 해. 야, 주식 일이 무슨 밭에서 무 뽑는 것처럼 시간 투자하는 대로 성과가 나는 일인 줄 아냐? 그것도 다 미끼를 들이워놓고 진득하게 기다리기도 할 줄을 알아야 하는 거야. 알아? 나야 주식에 대해서 당신만큼은 모르지만 그래도 당신 하는 일 안 풀린다는 거 확실히 알고는 있어. 주식에 묶어놓은 돈도 당겨 쓰고 위태위태하다고 당신이 친구랑 말하는 것도 다 들었거든?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제발 직장 좀 가자. 자꾸 정신 나간 소리로 사람 열받게 하지 마라. 네가 머리라는 게 달려있으면 생각이란 걸 해봐. 어차피 아빠는 당뇨에 합병증까지 와서 요양병원에 보내서 입원시키는 것만도 돈억 단위로는 깨질 거야. 맞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합가할 때 팔았던 집도 나중에 새로 사야 할 거고.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지금 생활보다 조금 편해지기라도 하면 좋겠어. 남편이 말을 하면 끝까지 들어 이년아. 여하튼 집도 장만하고 아빠 병원도 보내고 우리 노후도 준비해야 할 거 아냐. 그러려면 너랑 내가 월급쟁이 생활해봤자 답이 있겠냐? 답이 있겠냐고. 그래서 당신이 일확천금 노리고 날린 돈을 합치면 작은 집은 이미 장만하고도 남았어. 어머님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런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으니까 나도 삶에 낙이 없어. 희망이 없다고. 희망이 왜 없어 이 여자야. 앞으로 당신 떼돈 버는 남편이랑 같이 살게 될 거라니까. 주식 대박 터뜨리고 잘 정리만 하면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월급쟁이 봉급만큼 버는 생활 가능하다고. 우리 건물 가지고 건물주 소리 듣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남편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저의 집안에 비하면 형편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도 돈 조금 더 아끼겠다고 요양병원에 시아버지를 보내는 대신 저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제가 지쳐서 제발 일을 분담하자고 할 때마다 이러한 말로 수없이 유예를 시켜왔기도 했고, 결혼 전에 달콤한 말에 이미 속아 넘어간 적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쨌거나 집안일과 직장일과 병시중을 3년 동안 하게 되니 저는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슬슬 제가 생각했었던 이혼 계획을 실행할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선아,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마음이 갑갑해서 묻는다. 내 나름도 알아보니까 네가 그동안 모은 자료면 이혼 문제없이 가능하고 위자료도 두둑하게 받을 수 있다던데 언제쯤 그 집에서 탈출할 거니? 집안일 혼자서 다 하고 병시중에 바깥일까지 하게 된 게 거의 몇 년이 넘었고 도중에 힘들다고 몇 번이고 요청까지 했었다며.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혼하려고 하던 참이야. 네 시어머니랑 남편처럼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말로 떼어먹으려는 건 아니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두 사람인데 설마 내가 흉내를 내겠어? 아빠한테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지? 힘든 거 얘기할 때 들은 척도 안 하면서 권이나 내세우다가 나중에 내가 발끈하면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거짓말로 시간 끄는 인간들이라고. 안 그래도 내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괘씸해서 네가 말리지만 않았어도 사돈댁 완전히 뒤집어 놨을 거다. 네가 무슨 원더우먼도 아니고 몸은 하나인데 병간의 집안일에 직장일까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니? 그러니까 하루바삐 이혼하는 게 좋겠다는 말 아니냐?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 지금까지 확실히 유리해진 시점을 기다렸던 거야. 남편도 이제 돈 슬슬 다 고갈되고 있는 것 같고, 시모한테서는 그래도 돈 나올 구석이 있는 정도니까 지금이 딱 좋겠다 싶은 시점이네. 그리고 내가 말했었던 각오에 대해서도 아직 기억나? 그래. 네가 없으면 아예 생활이 안 돌아갈 정도로 필요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게 해줄 거라며. 처음에는 애가 무슨 고집을 부리나 싶을 정도였는데 기어코 독하게 버텼구나. 아빠, 딸,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내 인생 망친 인간들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 남편과 시모에게 속아 사기 결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이혼을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했었고, 이제 결정만 내리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고생해왔던 저를 불쌍히 여긴 하늘이 기회를 준 것일까요? 당시에 저는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거의 한계에 다다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과로로 회사에서 아예 기절을 해버리게 됐죠. 어머님, 저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실려왔어요. 죄송하지만 시아버님 식사 좀 부탁드릴게요. 야, 이 정신 나간 년아. 지금 네 시아비가 밥 못 먹어서 골골거리는 거 간신히 발견해서 내가 살려놨다. 건강한 애가 좀 힘들다고 쓰러졌다는 핑계나 대고 기만질 하려는 거냐?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 정말 다치는 바람에 몸이며 마음이며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로로 며느리가 고생했으면 고생했다고 솔직하게 말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고생해야 내가 고생했다고 말을 해주지. 집에 오면 세탁기 있겠다. 씻기 세척기 있겠다. 따뜻한 물도 나오겠다. 네가 대체하는 게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생색이니. 더군다나 나나 명호나 별로 먹지도 않아서 밥 차리는 것도 힘들지 않을 텐데. 어머님, 남들한테 물어보고 제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직장, 집, 병시중까지 3개 다 하면서도 실망하게 해드린 적 365일 중에 얼마나 되는데요? 오냐, 말 잘했구나. 365일 동안 얼마나 실망하게 했냐고 물었니? 너는 하루하루가 나한테 실망스러운 며느리였다. 에라 정신 나간 년아. 시아버지가 아픈데도 지 힘든 것만 내세우면서 가족들한테 책임이나 전가하려는 년.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 내 시절 들려주면 아주 까무러치기라도 하겠구나. 응? 어머님 때가 어떤지는 제가 알 바 아니죠. 지금 제가 당장 죽을 것 같고 저랑 비슷한 나이대 여자들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힘들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머님도 원시시대 여자보다는 편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집안 가장 큰 어른인 시아비가 아파서 누워있다고 아주 어른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구나. 이 싸가지 없는 것, 당장 들어와라. 집에 들어오면 머리털 다 뽑아버릴 줄 알고 있거라. 알겠니? 하, 미친년. 너나 집에서 딱 기다려.
뭐? 미친년? 너 지금 시모한테 미친년이라고 했니? 그래, 과로 때문에 힘들어서 병원 왔는데도 싸가지 없다느니 왜 안 챙겼냐느니 이런 소리 들을 줄은 몰랐네. 집에 댁 잘난 아들 처박혀서 주식에 투자한다고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던데 그 인간을 시키지 그랬냐? 이게 어디 하늘 같은 남편에 대고 막말을 해. 너 당장 튀어오거라. 가만히 둬선 안 되겠구나. 너나 집에서 딱 기다리라고 이 미친 여자야. 저는 그동안 시집살이와 일, 시부의 병시중까지 3년을 병행해서 쓰러지고 말았고 링거를 맞아 간신히 회복된 몸으로 집에 갔습니다. 그간의 서름을 갚아줄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 제가 흉흉한 표정을 짓고 있자 튀어오랄 때는 언제고 겁을 집어먹은 시모는 문에 서 있지 말고 빨리 들어와 밥이나 얼른 차리라고 하더군요. 겁을 먹었으면서도 여전히 강압적인 그 말투에 화가 났던 저는 대답 대신 시댁에 있는 그릇이며 반찬통을 집어던지고 개박살을 내는 등 아주 난장을 피워놨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있던 남편은 무슨 소란이냐며 나오더니 저의 따귀를 때리려고 손을 들더군요. 저는 지지 않고 그 면전에 출금해온 100만 원을 집어던졌습니다. 로또 값에 깨진 시끼며 반찬값이나 하고 얼른 이혼이나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요. 설마 아니 이런 초강수를 둘 줄 몰랐던 것인지 벙찐 표정을 짓던 시모와 남편의 모습을 보니 속에 있던 채증이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는데요. 집을 빠져나오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와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죠. 내가 생각을 해보니 너한테 좀 표현이 과했었던 것 같구나. 늙게 되니 입이 주책인가 맘이랑 다르게 말이 불쑥불쑥 나갈 때가 있어. 미안하다. 맞아. 엄마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고 나도 이번 일로 나름대로 반성했거든. 그런데 솔직히 당신도 반찬이며 그릇 박살낸 건 좀 아니잖아. 인정하지? 그래도 이번엔 당신이 저지른 잘못 용서해 줄 거거든. 생각을 해봐라. 너희 이혼하게 되면 애가 주식에 매진할 시간 줄지. 내가 이 늙은 몸 이끌고 명호 아비까지 돌보고 집안일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니? 이 와중에도 댁들 미래 걱정이나 하는 거 보니까 견적이 충분히 나왔어. 나는 이혼 물릴 마음 없으니까 꺼져. 내가 용서해주겠다잖니. 이번 기회 놓치면 너 정말 후회한다? 후회는 당신들이 하게 될 게 후회고 저는 인생 아주 편해질 것 같으니까 남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그간의 확실한 고생에 대해서 증거자료 또한 충분하니 이를 인정받아 두둑한 위자료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보라는 게 정말로 있는 것인지 저를 대신해 집안일을 혼자 하느라 무리한 것인지 시모는 허리 디스크를 앓게 됐다는 소식 또한 남편을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하던 주식 일을 관두고 증권회사에 들어가게 된 남편은 회사 일과 병시 중의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었죠. 병으로 쓰러진 시부모에게 죄송한 마음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가 죗값을 치른 셈이니 동정하지 않고 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다시 봤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경멸스럽네요. 에? 뭐야? 갑자기 왜 그래 동서? 내가 뭐 잘못했니? 모른 척하지 마세요. 저희가 해외 나가 있는 동안에 어머님 댁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다면서요. 근데 그게 왜? 왜냐뇨? 나이 든 부모님 속이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뭐? 결혼한 후에 지금까지 쭉 따로 살아왔으면서 저희가 해외 출장 나와 있는 틈을 타서 같이 살다니 이건 좀 아니죠. 시댁이 자산가라서 큰 집에서 산다고 그거 노리고 기어 들어간 거잖아요. 뭐? 아니 잠깐만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럴 리가 없잖아. 거짓말 마세요. 아주버님한테도 같이 산다는 얘기 들었고요. 시댁으로 가자마자 아주버님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나셔서 지금은 형님만 시댁에서 사신다면서요? 아주버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시부모님 돈도 함부로 쓰고 그러셨죠? 뭐? 아니 성진 씨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돈 함부로 갖다 쓴다고?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부모님 돈 쓰면서 여유롭게 지내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던데요? 그래? 시부모님 속여서 집에 눌러 살고 돈까지 함부로 써대다니 진짜 못됐네요. 완전 사기잖아요, 사기. 지금 하시는 게 딱 사기꾼 행세 아니에요? 더는 형님 마음대로 하게 둘 생각 없어요. 얼른 집에서 나가세요. 제가 거기서 살 테니까요. 시부모님들은 저희가 알아서 케어할게요. 집 관리도 저희가 하면 돼요. 에? 여기서 살겠다고? 동서랑 도련님이랑 둘이서? 마침 여기 일도 다 끝마치고 귀국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일할 거니까 그 얘기도 전할 겸 아주버님한테 연락드렸던 거예요. 귀국하자마자 그대로 시댁으로 가서 같이 살 거예요. 성주 씨도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친아들이 있는 편이 더 안심될 거 아니에요? 사기꾼한테 맡기는 것보다는요. 하긴 집에 남자가 있으면 편하긴 하겠지. 근데 진짜 괜찮겠어? 뭐예요? 그 집이랑 돈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형님 속이 너무 환하게 보이니까 적당히 하시죠. 저희가 강제로라도 쫓아낼 거예요. 앞으로 시댁은 성주 씨가 이어받을 거예요. 불만 있으면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하시든 거부권은 없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아니야, 알겠어. 그럼 나갈게. 짐도 챙기고 여러 소속들도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줘. 그렇게 바로 꼬리 내리시니 다행이에요. 버팅기시면 골치 아플 뻔했어요. 뭐 짐 챙기는 것 정도야 기다려드릴 수 있죠. 아, 그래도 시댁에 있는 물건을 갖고 나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딱 일주일만 기다려드릴 거예요. 저희가 귀국하기 전까지는 나가주셔야 돼요. 그 정도 기간이면 괜찮을 거야. 고마워. 그럼 그냥 동서한테 믿고 맡길게. 많이 힘들겠지만 파이팅해. 뭐라는 거예요? 괜히 심술 부리지 마세요. 됐고 빨리 짐이나 다 챙겨서 얼른 나가시라니까요. 알겠어. 또 연락하자.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한국 잘 도착했어? 오랜만에 한국 오니까 엄청 춥지? 아니, 이게 뭐냐니까요. 시댁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요. 강도라도 들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상태도 이상해요. 뭔가 이상한 냄새도 나고. 이게 다 뭐예요? 진정해. 나가기 전에 청소도 확실하게 다 해놨는데 금방 이것저것 꺼내서 어질러 놓으시거든. 냄새는 이미 배어버린 거라서 내가 나갈 때까지 도무지 없앨 수가 없었어. 네? 아니,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데요? 그래, 당황하는 것도 이해는 가. 원래 상상이랑 현실은 다르니까. 나도 처음엔 어르신들은 다들 점잖으실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도 않더라고. 처음에는 적응 안 되는 것도 많을 테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 요양보호사분한테도 말해놨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그분한테 물어보면 돼. 아니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보호사요? 왜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건데요? 그야 당연하지. 시부모님들 두 분 다 케어가 필요한 분들이잖아. 네? 에? 몰랐어? 아버님이 작년에 골절상 있고 외출을 못하게 되신 후로 갑자기 치매가 확 오셨어. 그래서 그런지 엄청 난폭해지셔서 어느 시설에서도 안 받아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케어해드리고 있던 건데 덕분에 나도 온몸이 멍투성이야. 뭐만 하면 물건이고 지팡이고 다 던지시니까 조심해? 어머님도 언젠가부터 치매가 오셨어. 근데 또 몸은 건강하시니까 그냥 집에서 케어해드리고 있어. 다만 밤중에 밖으로 나가셔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내가 돈을 훔쳤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거나 이상한 방문 판매상한테 속아서 몇천만 원짜리 항아리를 사신 적도 있고 내 명의로 돈 빌리려고 하신 적까지 있어. 그니까 누가 방문하면 꼭 동서가 맞이해. 어머님한테 맡기면 큰일 나. 아니, 잠깐만요, 형님. 뭐예요, 그게? 골절에 치매라뇨. 저 완전 금시초문인데요. 어라? 난 분명히 도련님한테 카톡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이 입원하셨을 때도 골절 당하셨다는 거랑 케어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 설명드렸었어. 말 나온 김에 오해도 좀 풀게. 내가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던 건 집을 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님이 요양이 필요하시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기꾼이니 뭐니 이런 소리는 하지 마. 아니, 말도 안 돼. 저는 아무 말도 못 들었다고요.
나는 분명 말했어. 도련님도 분명히 그때 저희는 해외 나와서 살기 때문에 못 도와드리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말요? 진짜 이 집 형제들은 중요한 건 하나도 말을 안 해주나 보다. 우리 성진 씨도 그래. 자기가 불리한 건 하나도 말을 안 해. 귀찮은 것도 마찬가지고. 어머님이 치매 걸리시자마자 갑자기 타 지역으로 발령 신청해서 도망가고 케어할 때 드는 돈이랑 생활비도 뺀질뺀질 모른 척하고 시댁에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매달 쥐꼬리만도 못한 돈만 보내. 에? 시댁에 돈이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부모님 원래 자산 가셨잖아요.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도 있는데 왜요? 형님이 다 갖다 쓰신 거 아니에요? 말했잖아. 나는 시댁 돈에 손댄 적 없다니까? 오히려 시부모님이 내 돈에 손을 대셨어. 케어 비용이랑 생활비도 마찬가지지만 치매 걸리고 나서부터는 어머님이 돈을 너무 함부로 쓰셔. 아까 말했던 방문 판매 같은 것도 자주 속으시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보석이나 가방 같은 것도 사시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리모델링 회사에 속아서 베리어 프리 공사를 하네 뭐네 하면서 계약금으로 수천만 원 냈다가 그대로 떼어먹힌 적도 있고 또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이상한 땅에 드는 세금이라고 했나? 어딘지도 모르는 산속에 쓸데없이 땅만 많이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드는 세금만 해도 은근히 많이 들어. 그냥 팔자고 해도 계속 싫다고만 하시고 시부모님이 모아두신 저축은 이미 예전에 다 동나고 없어. 오히려 내가 매달 500만 원 이상 내고 있다니까? 500만 원이요? 진짜요? 근데 형님이 그런 돈이 어딨어요? 전업주부 아니었어요? 난 집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 그리고 젊었을 적부터 주식 같은 걸로 자산 운용도 하고 있고. 성진 씨한테 말하면 괜히 자존심 상해할까봐 말은 안 했는데 사실 내가 그 사람보다 많이 벌어. 네? 아니 그럼 뭐예요? 시댁에는 돈이 없고 시부모님은 케어가 필요한 상태인데다가 매달 돈도 미친 듯이 많이 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응, 맞아. 뭔가 미안하네. 난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어. 시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시부모님 돈 쓰면서 화려한 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착각한 것 같은데 현실은 그러니까 파이팅해? 아니요, 안 되겠어요. 저 이런 거 못해요. 형님 다시 와주세요. 아, 안 돼. 못 돌아가. 아, 그리고 나 이제 이쪽 집안 사람들과는 남이 될 예정이야. 이혼할 거거든. 네? 이혼이라뇨? 성진 씨가 외도를 하고 있었거든. 혼자 지방 발령 신청해서 도망가더니 그냥 대놓고 여러 여자랑 놀아나면서 살고 있었지. 나한테는 자기 부모 케어나 시키면서 말이야. 진짜 웃기지 않니? 네? 아주버님이요? 외도라니, 진짜요? 근데 왜 알고도 가만히 있으셨어요? 그치? 왜 이혼 안 하고 지냈나 싶지?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지 싶은데 뭔가 나도 정신이 나갔었나 봐. 시부모님 케어만 강요당하고 몸 다치고 매달 500만 원씩 내고 집안일이랑 회사 일을 병행하고 남편은 먼 곳에서 여자랑 눈 맞아서 놀기나 하고 머릿속으로는 내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냥 도망치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시부모님 케어하다 말고 다 내팽개치고 이혼하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아무도 관리할 사람이 없는 이 집은 어떻게 하지 싶기도 하고 뭔가 책임감? 체면? 같은 걸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지내온 거야. 거의 뭐 노예처럼 살아온 거지. 설명하기가 어렵긴 한데 어떤 기분인지 이해하려나 모르겠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 아니, 아직이라뇨? 동서한테 이 집에서 나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정신이 확 들더라고. 나를 대신해 이 사람들을 돌볼 사람이 왔구나 싶었지. 이제 내가 이 집을 떠나서 남편이랑 이혼해도 시부모 버리고 떠나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을 일도 없겠구나. 도망가도 되겠다 싶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거의 동서가 구세주로 보일 지경이었다니까? 정말 고마워. 이제야 나는 내 인생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잠깐만요, 형님. 전 그럴 생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게요. 라고 시부모님 속이고 사기꾼 행세하지 말고 나가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동서네가 알아서 케어하겠다며. 나 그 카톡 캡처까지 해놨잖아. 그거 보면 힘이 나길래 부적 삼아서 가지고 있으려고.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로요. 이런 상황인지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도 돌봐드릴 사람이 와서 다행이야. 나 진짜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잖아. 그럼 앞으로는 잘 부탁 좀 할게. 난 이제 이혼 준비도 해야 되고 바쁘거든. 잠깐만요, 형님. 제발 돌아와 주세요. 해외 출장 끝마치고 한국 돌아왔다고 한 거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잘렸을 뿐이라고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요. 그 후로도 제 핸드폰은 계속 울렸지만 그냥 알림을 꺼버렸습니다. 동선의 부부는 현실을 알게 되고는 도망가려고 했으나 애초에 해외 나갔다가 해고당하고 생활이 궁핍해져서 시댁 돈을 노리고 귀국한 탓에 다른 집을 알아볼 돈도 여유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몇 푼 받지도 못하는 일을 여러 개 해가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폭력적인 시아버지와 성가신 시어머니를 돌보는 건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고 시부모님은 아무리 화를 내도 낭비를 멈출 생각을 못하셔서 생활 수준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동서 부부는 매일같이 싸움이 끊이질 않아서 온 이웃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고 집안은 쓰레기장처럼 되고 경찰도 여러 차례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신이 다 지쳐버린 동서는 거의 미일한 수준으로 말랐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의 망상만 가지고 행동하면 이런 꼴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깨닫지 않았을까 싶네요. 뭐 행정에 기대둔 해서 어떻게든 숨통이 트일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남편과 불륜 상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고 이혼했습니다. 지금은 친구에게 분양받은 강아지 2마리와 함께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제 인생을 살아갈 생각입니다.